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로 제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땅 위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토록 긴 세월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지탱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창한 보약이나 값비싼 치료가 저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울지를 고민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내려놓고 서운함을 씻어내야 평안이 찾아온다고 믿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정작 우리 삶을 갉아먹는 것은 마음속의 응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문을 열고 닫는 저 차가운 기계 냉장고 구석에 쌓여가는 미련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55이라는 나이,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이지요. 이때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삼킬 만큼 기운이 넘치고 웬만한 독소는 몸 안에서 스스로 걸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5을 넘어서면은 우리 몸의 정화장치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간은 무거워지고 장은 예민해지며 혈관은 좁아집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이 나이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워서 나중에 먹으려고 귀한 거니까 라는 이유로 냉장고 속에 음식을 가두어 둡니다.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발견하면 겉보기에 멀쩡하다는 이유로 다시 끓여 먹고 볶아 먹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부패시킨 독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음식을 영원히 살려두는 마법의 상자가 아닙니다. 그저 썩어가는 속도를 아주 조금 늦춰줄 뿐이지요. 특히 냉장고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음식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곰팡이와 보이지 않는 세균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죽음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것이지요. 55 이후에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자기 몸속에 가시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고 흐르지 않는 삶은 병든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으면 바로 나가야 하고 신선할 때 우리 몸에 살과 피가 되어야 합니다. 냉장고 구석에서 1년, 2년을 버티고 있는 음식들은 우리 몸의 기 흐름을 막고 맑아야 할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을 지키지 못해 수많은 이들이 노년에 이런 모를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 치매라는 슬픈 병, 혈관이 막혀 쓰러지는 비극,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쩌면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방치된 그 작은 그릇 하나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55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는 것은 집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맑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의 창을 열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차가운 어둠 속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비워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민족의 영혼이라 불리는 발효 음식들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장아찌, 참으로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음식들이지요. 저도 평생을 이 맛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효와 부패는 한 끗 차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균이 죽음을 부르는 독으로 변하는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55이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신 김치를 먹어도 너무 짠장을 먹어도 위장이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특히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1년, 2년씩 묵혀둔 김치나 장아찌를 꺼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묵은지가 보약이다 라고들 하시지요. 물론 잘 익은 묵은지는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기가 잘 통하는 항아리에서 제대로 숨을 쉬며 익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냉장고 안 좁은 밀폐 용기에 갇혀 너무 오래 지난 발효 음식은 서서히 성질이 변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아민이라는 물질이나 아질산염 같은 성분들이 농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나아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55 이후의 위장은 아주 얇은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자극적인 독소가 들어와도 금세 금이 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절약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냉장고 구석에 3년 넘게 묵혀둔 장아찌를 아까워서 못 버린다 하며 매일 밥상에 올리셨죠. 그분은 그것이 건강한 시골 밥상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암 판정은 그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오래된 음식 속에서 피어난 미세한 곰팡이 독소가 오랜 시간 그분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아끼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내 몸보다 음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비움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가 너무 쉬어지거나 장아찌 국물이 탁해졌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발효 음식은 짜게 먹어야 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소금을 듬뿍 넣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혈관에 소금기는 치명적인 가시와 같습니다. 냉장고 속에 너무 오래 둔 짠 음식들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 높은 염분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고혈압을 만들고 심장을 지치게 하며 결국에는 뇌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어쩌면 매일 먹는 그 오래된 짠맛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깊은 한쪽을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넣어두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작은 통들이 보입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은 과거의 추억일지는 몰라도 현재의 여러분에게는 독입니다. 한 번만 더 끓여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끓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독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하게 100년을 사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때가 지난 것을 미련 없이 보낼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쉼터로 만들어 주십시오.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그 오래된 발효의 찌꺼기들을 덜어내고 맑고 깨끗한 생명의 기운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55 이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공된 고기와 냉동실 구석에 잊혀진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편리해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넘쳐나지요. 식구가 적은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5이 넘은 여러분에게 이 편리함은 아주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된 고기들은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물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냉장고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지방 성분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패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신다수 이후에 우리 몸은 기름기를 걸러내는 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고기를 배불리 먹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기운이 났지만 이제는 혈관이 그 기름기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냉장고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던 가공육이나 고기 요리들은 우리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피가 맑지 못하고 탁해지면 온몸에 생기가 사라지고 여기저기 이유 없는 통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만난 많은 이들 중에는 혼자 사느라 끼니를 챙기기 귀찮아서 냉장고에 햄이나 냉동 만두 같은 것들을 쌓아두고 드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냉동실에 있으니 괜찮겠지라며 1년이 지난 고기를 꺼내 구워 드시기도 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냉동실은 시간을 멈추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음식은 죽어갑니다. 오래된 고기 지방에서 생기는 화합물들은 우리 몸속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결국에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 안에 불꽃이 조금씩 잦아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고 맑은 연료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구석에서 찌든 기름 냄새를 풍기는 고기들을 우리 몸속에 넣는 것은 꺼져가는 불꽃에 오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타지 못하고 찌꺼기로 남으면 그것이 바로 암의 씨앗이 되고 만성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남겨둔 명절 음식이나 튀김 요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데워 먹으면 되겠지 하며 냉장고에 넣어둔 전이나 튀김들, 그 기름기 속에 스며든 차가운 공기는 우리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55 이후의 장은 아주 예민합니다. 오래된 기름기는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유익한 균들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집 주변을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을 봅니다. 시냇물이 맑게 흐를 때는 주변의 꽃들도 생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기름 찌꺼기가 섞여 흐름이 막히면 금세 악취가 나고 생명들이 떠나갑니다. 사람의 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55살은 내 몸의 물기를 가장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냉동실 문을 열어 보십시오. 비닐봉지에 꽁꽁 쌓여 정체를 알 수 없게 된 고기 덩어리들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소시지나 햄이 구석에 박혀 있지는 않나요?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손길은 여러분의 혈관을 닦아내는 손길입니다. 한 번만 먹고 버려야지라는 그 한 번의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직 그날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신선한 것들만 올리십시오. 가공된 맛, 오래된 기름의 유혹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55 이후의 품격은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맑은 눈빛과 가벼운 발걸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래된 고기들을 냉장고에서 깨끗이 비워내는 일입니다. 저의 이 간곡한 외침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냉장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콩, 팥, 땅콩과 같은 씨앗 뭉치들과 여러 가지 가루들입니다. 곡물은 원래 오래 두고 먹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5살이 넘은 분들에게 이 눅눅해진 알갱이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참으로 알뜰하셨지요. 자식들이 가져다 준 귀한 땅콩이나 직접 농사지은 들깨를 아까워서 차마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습기가 많은 냉장고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이들은 서서히 숨이 막히고 그 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의 이 곰팡이 독소는 씻어도 사라지지 않고 펄펄 끓여도 죽지 않는 지독한 놈입니다. 55 이후의 간은 참으로 고단한 상태입니다. 평생을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지요. 그런데 이런 오래된 씨앗이나 견과류 속에 숨어있는 곰팡이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간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탈이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간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병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수많은 이들 중에 평생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는데도 간이 굳어지거나 나쁜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된 것은 무엇이든 아까워한다는 것이었지요. 냉장고 구석에서 눅눅해진 콩을 꺼내 밥에 놓아 드시고 냄새가 살짝 변한 견과류도 볶으면 괜찮다며 드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간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5은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는 나이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해치는지 분별할 줄 아는 힘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봉지 안에 든 콩이나 견과류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혹은 알갱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가루가 묻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냉장고에 오래 방치된 미숫가루나 고춧가루, 들깨가루 같은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루로 만든 음식은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서 훨씬 빠르게 변질됩니다. 냉장고에 차가운 습기를 머금은 가루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끈적한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쌓이면 기운이 막히고 몸이 무거워지며 마음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우울함이 때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죽은 음식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산에 오를 때마다 땅에 떨어진 낡은 도토리를 봅니다. 숲의 짐승들도 오래되어 썩은 열매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이토록 명확한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만이 미련 때문에 썩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특히 55살 이후에는
내 몸을 가장 정결한 성소로 대접해야 합니다. 낡고 오염된 씨앗들을 내 몸이라는 귀한 밭에 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방의 서랍과 냉장고의 문 쪽 선반을 확인해 보십시오. 언제 산지 모를 검은 콩, 눅눅해진 땅콩, 유통기한이 지난 곡물 가루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미련 없이 땅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간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신선한 씨앗에는 생명을 키우는 힘이 있지만 오래된 씨앗에는 삶을 갉아먹는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다서 이제는 맑은 것만 보고 맑은 것만 먹어야 할 때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오늘 아침에 햇살을 먹으면 신선한 곡식 몇 알을 채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50년을 건강하게 버텨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저의 이 떨리는 진심이 여러분의 부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용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냉장고 구석구석에 숨어 우리 몸을 위협하던 오래된 발효 음식, 변질된 고기, 그리고 눅눅해진 씨앗들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망설여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삶이란 결국 무엇을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주느냐의 싸움이더군요. 55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인생의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이제는 서늘한 바람 아래에서 내 삶의 열매를 살피는 때이지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을 맑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마음에도 먼지가 앉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냉장고를 비우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먹이느라 좋은 것은 다 내어주고 남편과 아내를 챙기느라 정작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충 찬물에 밥 말아 오래된 반찬으로 때우곤 했지요. 나는 괜찮다, 아깝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지만 이제 55부터는 그 마음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나를 대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프고 지치고 서러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적게 먹되 맑게 먹는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냉장고를 꽉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매일 시장에 나가 오늘 밭에서 올라온 푸른 채소 한 단, 갓 잡아 올린 생선 한 마리를 사오십시오. 그날그날의 생명력을 내 몸에 선물하십시오. 냉장고에 며칠씩 갇혀 숨이 죽은 음식이 아니라 해와 바람의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눈빛은 맑아지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립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 한 잔과 갓 구운 빵 한 조각, 그리고 제철 과일을 감사히 먹는 그 작은 습관 덕분입니다. 어제 남은 것은 오늘 먹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가 저를 이토록 길게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보약보다 무서운 것이 내 냉장고 속에 묵은 음식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은 곧장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무심코 열었던 냉장고 문을 평소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나중에 국 끓일 때 넣어야지, 이건 비싼 거니까 조금 더 넣어야지 했던 그 미련들을 과감하게 쓰레기 봉투에 담으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몸이라는 소중한 집을 청소하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말을 아끼고 음식을 가리고 잠자리를 정갈이하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55 이후에 품격을 만듭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썩어가는 것을 내 몸에 허락하지 마십시오. 맑고 깨끗한 피가 온몸을 돌아 손끝 발끝까지 온기가 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이 들음에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저 길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매일 아침 숲속의 샘물처럼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시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한 웃음과 평온한 저녁이 가득하기를 100년의 세월을 담아 응원합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귀한 분들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